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끝에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진술 이후 지난 석 달간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영준 전 차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확보한 500건의 사찰 의심 문건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사찰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으로 이어진 보고체계 이상의 윗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끝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부실 수사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도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검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그런 검찰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윗선을 밝혀내지 못해 사건의 진실을 축소,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핵심 수사 대상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소환도 하지 않고 임태희 실장은 서면 조사로 끝냈습니다. 이 검찰에서 더 이상 우리가 검찰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비상행동 측은 19대 국회가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부실 수사를 일삼는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기구 설치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사직생의 각오로 불법 사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수사 등 여러 의혹을 남긴 채 사건을 매듭졌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 이상 사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자나 희망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2일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무급휴직자 450여 명에게 주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자녀 2인까지인 대학 등록금 전액을, 다자녀일 경우엔 50%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무급휴직자가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150주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자나 희망퇴직자는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쌍용차 지부 측은 사측이 학자금 지원과 협력업체 취업 알선 등으로 여론을 호도해 22명의 죽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해고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합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합기관들의 재정은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찬송가공회, 대한성소공회를 비롯해 여러 기독교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교단 연합체이거나 교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런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한기총의 금권선거 논란, 찬송가공회의 판권과 법인화 공방, 그리고 CTS 감경철 회장 횡령 의혹과 같은 소식은 교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집행위원장 최호용 공인회계사는 연합기관 재정 운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합기관 문제는 기관의 재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연합기관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자료가 공식 문서화될 경우 우선 조작과 왜곡이 어려워 1차적으로 횡령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정 운영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모두가 했다는 사실은 지금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스스로 그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경우 IT 지진 피해 구호금의 일부가 미집행됐고 회관 건립기금과 발전기금을 본부 경비로 전용한 것만 보더라도 목적기금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기총이 전용한 기금은 2010년 2억 5천, 2011년 7억 1천만 원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수입 구조와 순자산 현황을 분석해 볼 때 누적 결손금이 매년 늘고 매출 이외에 후원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비정상적 운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억대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가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110억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속 CTS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죠. 연합기관들의 바람직한 재정 운영에 대한 기조 강연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투명하고 엄정한 외부감사제 시행, 방만하고 관료제적인 조직구조의 개선을 제안하며 재정 문제는 공론회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 재정 감사 제도를 엄정하게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엄정한 감사와 함께 비자금이나 횡령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기관의 재정 운용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정체성 인식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연합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교단과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교인들이 연합기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월 15일부터 25일까지를 민족 화해 주간으로 정하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극복해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기도문에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준수 이행을 위한 기도, 이산 가족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기도 등 남과 북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협은 회원교단과 한국교회가 민족 화해 주간 예배 예식서와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오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교회에서 민족 화해 주간 공동 예배를 드리며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4일 북한 선교주의를 앞두고 총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익은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북한 선교주의는 분단의 벽이 무너져 한반도 평화가 오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이라며 죄책을 고백하고 화해, 상생의 정신으로 분단을 극복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 보내기 등의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고 사회와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제62회 총회 결의로 6월 넷째 주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필리핀 그리스도교 연합교회가 국내에서 제3차 경제정의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문하는 쌍용차 정리해고자 분향소, 재능교육 농성장 등을 돌아볼 때 한국의 노동자들이 자유무역주의와 계약직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사회 문제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운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08년부터 캐나다 연합교회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모임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목적도 담았습니다.
방문단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21일까지 필리핀 광산 현장과 한진중공업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선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고 세계 경제 정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개최해온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올해는 교회 혁신,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립니다. 1981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목회 현장에 접목해온 미래교회 컨퍼런스는 올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첫날 개강 예배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강연에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들꽃 향린교회 김경호 목사 등 현장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영성과 목회, 작은교회 운동 등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연세대 박준서 명예교수, 문정인 교수, 이화여대 장상 전 총장, 백석대 민경배 석좌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성서 연구와 남북관계, 경제정의 등의 내용으로 강연합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4차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대책위는 6월 28일 1차 재판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의 재판 준비 과정을 공유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GMS 세계선교회가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임원 후보를 접수받습니다. 접수에는 등록원서와 이력서, 노회 추천서, GMS 활동 경력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4회 직장선교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여수엑스포 2012 세계선교대회와 병행해 실시하며 장소는 여수 음파교회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회 희망 기독학부모 축제를 개최합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지며 가수 션과 파페라 가수 라스페란자 등의 문화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 북부 일부 지방에서는 밤사이 한때 동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너울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와 방파제 등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8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오후 들어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도 적고 높은 기온도 꾸준히 유지되면서 여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밝혀진 여러 증거들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공무원 몇 명의 단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네,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굳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